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2교시 과목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총 과목 중에서는 네 번째 과목 시험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과 개입 기법, 그리고 연관된 행동주의 이론과 행동 수정 모델에 관련된 약 10여 년간의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요. 먼저 풀게 되는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 무료 제공되고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같이 지면 문제지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의 그 명칭에서처럼 인지이론과 그리고 행동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으로부터 나온 개념들을 통합해서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했었던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모델, 대표적인 그 무의식적인 힘 강조하는데, 이거 인지행동 모델은 그 무의식적인 힘이 아닌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인간의 행동을 그렇게 보았고,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인 경험보다는 인간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관성 강조하는 거고요. 인간의 행동을 뭐 일시적인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기보다는 전생에 걸쳐서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나 개인의 인지적 과정이 상호작용해서 그 행동이 나타난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이후에 배울 위기 개입 모델이나 과정 중심 모델, 과 대표적으로 인지행동 모델도 단기적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개입을 해서 과거 경험보다는 현재 문제에 초점을 두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조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적인 접근을 하고 소크라테스식 질문 등으로 해서 문제를 논박하면서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가 있음을 밝혀내는, 그렇게 해서 재발견하도록 돕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적 능력이 조금 낮거나 또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즉각적인 위기 개입을 하기가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앨리스의 합리 정서 행동 치료, 그리고 백의 인지 치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 행동 모델의 먼저 특징에 관련된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 21회 때 기출이었고요. 30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중시합니다. 네, 지문 중에 객관적 경험의 일반화가 아니고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이라는 지문 자주 출제되는데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이 문제 해결의 주요 요소이다. 자, 이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을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파워먼트 모델이나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입니다. 자, 그럼 3, 4, 5번은 인지행동 모델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서 단기적 접근, 또 구조화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 과제 활용과 교육적인 접근으로 자기치료 가능하도록 하는 건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적 태도, 능동적 자세 필요합니다. 옳지 않은 건 2번 정답입니다. 19회 때 기출입니다. 38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조화된 접근하는 거 맞고요. 2번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행동에 관심을 둔다. 아니죠. 정신역동 모델 앞서서 배웠던 무의식적 행동에 반한 것이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옳지 않은 것 정답이고요. 인지행동이라는 거는 교육적 접근 강조하기 때문에 특이사항 중에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클라이언트는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모델입니다. 4번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 또 문제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중시한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 경험 중시합니다. 5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조적인 노력 중시하고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 정답입니다.
네, 16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객관적 경험의 일반화가 아니고요.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사건을 이해하는 개인의 신념체계, 주관적인 거죠. 신념체계가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 맞고요. 디귿 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전제하는 것 맞습니다. 질문을 통해 자기 발견과 타당화의 과정을 거친, 자,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식 질문, 인지행동 모델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이고요. 15회 때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 관련 기출이었습니다. 47번이고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특성과 해당 모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개입 강조하는 것, 위기 개입 모델, 또 이어서 오늘 진행하는 인지행동 모델, 그리고 과제 중심 모델, 또 이후에 가족치료 모델 중에 해결 중심 가족치료 모델도 단기 개입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하는 거 과제 중심 모델 맞습니다. 3번 환경에 대한 개입 강조하면 생태체계 모델인 거죠. 맞고요. 4번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면 인파워먼트라던가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행동 모델은 강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5번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맞습니다. 자, 47번의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은 14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행동적 과제의 부여 중요시한다. 자, 과제 부여를 중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억 아니고요. 자, 니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 강조하는 것 맞습니다. 디귿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해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자, 구조화된 접근을 하는 건 맞는데 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화된 접근이라고 보는데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 리을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킨다. 그래서 이후에 배울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 중에는 우리 인행사에서 배웠던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서 그 개입 기법 나왔던 뭐 홍수법이라던가 또는 체계적 동감법 이런 거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경험하는 그 상황에 일부러 노출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그 순차적으로 적응을 시키는 체계적 동감법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정답 3번입니다. 다음 인지행동 모델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3회 때 기출이었네요. 자, 지적 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에게는 아무래도 교육적 접근이다 보니까 효과성이 제한적인 거 맞습니다. 2번 즉각적인 위기 개입을 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맞는 거고요. 3번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 자, 이거 3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4번 특정 개입 기술을 사용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불안감을 일부러 경험을 시키면서 그 순차적으로 적응을 시키는 체계적 동감법 이런 것들은 일부러 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극한 그 불안감을 갖고 있거나 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4번 맞는 설명이고 5번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 또는 지적 능력 낮은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어려운 것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 3번 정답이네요. 네, 제10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55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각이 바뀌면 역기능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맞습니다. 2번 합리정서 행동치료 앨리스의 이 행동치료가 해당이 되는 거 맞고요. 비합리적 신념을 그 신념이 부적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지를 재구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합리정서 행동치료인 거고 또 백의 인지치료 인지의 왜곡이 게 초점을 두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맞는 설명이고요. 3번 특정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점검하기 위해 행동 기록 일지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자, 4번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책임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5번 옹호 활동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원 및 기회 확대시킨다. 자, 이건 인지행동 모델이 아니고 인파워먼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지행동 모델의 구체적인 개입 기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 역대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은 굉장히 많은 출제가 있었던 주제입니다. 21회 때 기출 보겠습니다. 사회기술훈련도 인지행동 모델에서 개입 기법 중에 나오는데, 이 사회기술훈련의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먼저는 사회기술훈련이란 원만한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 맺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게 그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 훈련을 하는 건데요. 자, 순서는 그 습득한 행동을 복지사 앞에서 연습을 하는 시연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할에 대한 연습을 하는 역할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해보고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게 마지막입니다. 디귿, 기역, 리을, 니은 정답 5번이네요. 네, 21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인지적 오류, 왜곡에 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아론백의 그 인지적 오류에 관한 예인데요. 1번 임의적 추론이란 내가 뚱뚱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 자, 이것은 충분한 증거 없이 지금 혼자 결론에 도달한 거잖아요. 나만 본다라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임의적 추론 맞습니다. 충분한 결론 없이 증거 없이 혼자 결론에 도달하는 것 맞고요. 자, 2번 개인화는 그때 내가 전화만 받았다면 동생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이야. 자, 안 좋은 일에 대해서 특히나 나 때문으로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 생각, 개인화 맞습니다. 자, 3번 이분법적 사고는 이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 흑백 논리인 거죠. 이분법적 사고 맞습니다. 자, 과잉 일반화. 시험 보는 날인데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으니 나는 떨어질 거야. 역시 1번처럼 적절한 증거가 없죠. 그런데 그냥 혼자서 결론에 도달하는 임의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의적 유추인 거죠. 과잉 일반화가 옳지 않은 거 4번이 정답입니다. 과잉 일반화라는 것은 한 번의 경험을 다른 사건에 광범위하게 넓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과잉 일반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선택적 요약은 말 그대로 지난번 과제에서 나쁜 점수 받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이건 내가 꼴찌라는 것을 의미해 라고 과제만으로 꼴찌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선택해서 요약을 해버리는 거죠. 자, 맞는 지문입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정답입니다. 제 20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38번 인지행동 모델에서 비합리적인 사고에 대해 실용성에 관한 논박 기법을 사용한 질문은 자, 실용성에 관한 논박 기법입니다. 네, 1번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자, 2번 지금 느끼는 감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 생각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자, 실용성은 4번인 거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그 생각이 과연 될까요? 라고 묻는 실용성에 관한 논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논리적 근거를 묻는 질문이었죠. 자, 38번의 4번 정답입니다. 20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방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도 맞고요. 니은 모델링 맞습니다. 기록 과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이고 자기 지시 또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이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입니다. 18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과잉 일반화는 정반대의 증거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자의적 유추죠. 임의적 추론입니다. 과잉 일반화가 아니고. 자, 2번 임의적 추론은 상반된 사고의 경향성 보이는 것, 자, 흑백 논리인 거죠. 이거는 자,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인 거고요. 자, 개인화는 하나 또는 별개의 사건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후 비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 하나의 것을 확장시키는 것, 과잉 일반화입니다. 개인화가 아니고.
자, 4번 선택적 사고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 특정 자료들을 걸러내거나 무시하는 거, 선택하는 거죠. 자, 4번이 옳은 거 정답입니다. 5번 과장과 축소는 하나의 사건 혹은 별개의 사건들의 결론을 주관적으로 내리는 건 역시 자의적 유추, 임의적 추론입니다. 자, 4번이 옳은 거 정답입니다. 18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30번이었네요. 사회기술훈련 또 나왔었고요. 이 훈련에서 활용되는 기법은 자, 시연, 역할극, 평가,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시연, 그 사회복지사 앞에서 학습한 그 행동을 시연, 그러니까 보이기에 앞서서 실제로 배우는 내용들은 코칭, 과제 지시, 모델링, 자기용어 전부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고요.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복지사 앞에서 그대로 보이는 시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역할극을 하며 그것을 평가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회기술훈련. 자, 다음은 17회 때 32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동 형성은 강화 원리 따르는 것 맞습니다. 모델링은 관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맞고요. 경험적 학습에는 인지 불일치 원리가 적용된다. 이 경험적 학습이라는 게 일단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그 클라이언트의 인지, 그 신념, 그 인지의 오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지 오류와 다른 행동을 경험을 시킴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인지 오류를 발견토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학습을 하면 인지가 불일치 원리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타임아웃은 정적 강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자, 아니죠. 자, 타임아웃은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강화가 아니고 처벌인 거죠. 감소시키려고 뭐 5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자, 이런 거기 때문에 행동을 감소시키는 목적, 처벌인 건데 자, 불쾌 자극을 제시하면서 감소시키는 거죠. 제시하면서 감소시키기 때문에 정적 처벌이 되는 겁니다. 자, 타임아웃은 정적 처벌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4번 정답입니다. 5번 체계적 탈감법은 고전적 조건에 근거한 거 맞습니다. 다음 14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그러니까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기법 중에 자주 출제되었던 것이 사회기술훈련입니다. 이것은 인지행동 모델에 근간하는 훈련이 되겠고요. 자, 기억 사회와 집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맞고요.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합니다.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거고 역할 연습을 활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 정답입니다. 자, 11회 때 기출문제 38번 보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과제 수행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배우거나 과거의 부정적 반응 제거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2번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를 통해 자신의 독백과 생각의 비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맞고요. 자, 3번 설명은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어떻게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어 인지변화를 유도한다. 자, 자세히 읽어보면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자, 정서가 또는 신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지변화를 유도하는 거. 자, 바뀐 거죠.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정서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줍니다. 설명은.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 정답입니다. 경험적 학습은 왜곡된 인지에 도전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자, 자신의 그 왜곡 인지랑 다른 행동을 경험시키는 거죠. 자, 인지적 불일치 원리 적용하는 거 맞고요. 자, 5번 인지 재구조화는 역기능적인 사고와 신념을 현실에 맞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기능 향상 돕는 것 맞습니다. 자, 38번에 3번 정답입니다. 네, 다음 5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활용된 인지행동 기법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소심한 아이가 유치원에 혼자 가려고 하지 않고 떼를 쓰며 온다. 자, 적용시키려고 이제 인지행동 기법을 활용을 하겠죠. 먼저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유치원 놀이터에 데려가 놀아주었다.
자, 가장 안정된 상황이겠죠, 아이에게는. 다음으로는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와 아이와 함께 놀아주었다. 아, 이제 모르는 외부인이 같이 이제 투입이 되었네요.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놀아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놀이터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더 약간 불안한 상황이 되었네요. 근데 체계적으로 덜 불안한 상황에서 점점 좀 더 강도를 올렸죠. 이와 같이 단계적인 행동을 통해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정답 2번 체계적 둔관법입니다. 자, 5번, 죄송합니다. 5회 때 37번 기출이었네요. 앨리스의 합리정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정적인 섭식 장애는 왜곡된 지각에서 비롯된다. 자, 맞습니다. 2번,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난 공격이 치료의 핵심이다. 자, 앨리스의 합리정서 모델은 인본주의적 치료와 행동주의 치료를 혼합해서 인지적 치료를 고안하고 이후에 합리정서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요. 자, 클라이언트의 신념에 대해서 논리성, 또 아까 나온 실용성, 그리고 현실성, 논리, 실용, 현실성에 비추어서 클라이언트의 신념에 대해 논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하는 게 목적인 건데 그 비난이나 공격의 핵심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인 거고요. 왜곡된 지각은 비합리적인 신념이 뿌리인 거로 보는 거고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초점화합니다. 부정적인 자기 말은 문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라고 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인지행동 모델과 조금 연관이 있는 행동주의 이론과 행동 수정 모델에 관련된 5가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 때 31번이었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행동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 처벌이라는 것은 감소시키기 위한 거고 부적 처벌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속어는 그렇지 않고 아무 반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행동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부적 처벌이 아닌 거죠. 자, 1번 정답입니다. 시연은 클라이언트가 힘들어하는 행동에 대해 실생활에서 실행 전에 반복적으로 복지사 앞에서 연습하는 거 맞고요. 행동 조성, 특정 행동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작은 단위의 행동으로 나누어서 과제를 주는 거 행동 조성 맞고요. 체계적 둔관법 아까 나왔던 두려움이 적은 상황부터 큰 상황까지 단계적으로 노출시켜서 문제 극복하도록 하는 거. 그러나 간혹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5번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피드백을 통해 사고의 명료화를 돕는 거.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정답입니다. 속어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동을 줄인다는 것. 자, 다음 16회 때 기출 38번이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발표할 때 만성적 긴장과 불안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실천 활동에 되지 않는 기법. 사회복지사는 대중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관찰하면서 모델링 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번 모델링 맞는 거고요. 자, 이후 사회복지사 앞에서 간단한 발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했네요. 시연시켰습니다. 맞고요. 자, 2~3명 앞에서 발표하게 하고 발표에 앞서 복지사는 20초 복식 호흡과 함께 평화로운 하늘의 구름을 연상하도록 지시했던 이완 훈련 했네요. 그 이후에 그룹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가면서 발표해서 나중에는 200명 앞에서 발표를 하도록 했네요. 이때도 복식호흡과 심사훈련을 하게 했고요. 체계적 동감화도 했네요. 인원수를 크게 늘려가면서. 자, 그럼 다 진행이 되었고 정적 강화는 포함되지 않은 기법입니다. 4번 정답입니다. 자, 16회 때 기출 보겠습니다. 다음의 사례에서 사용한 행동주의 모델 전략은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마다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주거나 야단을 쳤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죠. 그래도 아이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자 어머니는 생각을 바꿔 아이를 달래지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오히려 그 결과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이 감소되었다. 속어 2번이 정답입니다.
15회 때 기출 39번 행동수정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처벌받는 행동은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 맞습니다. 강화는 행동 빈도 증가, 처벌은 행동 빈도 감소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간헐적으로 강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소거하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자, 디귿 긍정적인 강화는 행동의 발생 빈도와 정도를 증가시키는 거 맞는 거죠. 강화는. 자, 부적 처벌. 자, 부적 처벌은 처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는 건데 부적은 무언가를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육해 자극을 철회해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게 부적 처벌인 거죠. 육해 자극을 철회해서 자, 뭐 간식을 안 준다거나 상을 안 준다거나 근데 지문에서는 체벌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정적 처벌이 되는 거죠. 뒤에 지문은. 자, 그래서 리을 옳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행동주의 이론과 행동수정 모델 기출을 11회 때 41번이었고요. 행동수정 모델에서 사용하는 강화와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부적 강화. 자,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인데요. 자, 부적입니다. 무언가를 철회하네요. 불쾌 자극을 철회해야 행동이 증가되겠죠. 자, 불쾌 자극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불쾌 자극을 철회함으로써 맞는 거네요. 불쾌 자극을 제거, 철회함으로써 행동 증가시키는 거 부적 강화 맞는 겁니다. 자, 참고로 2번 한번 볼까요? 정적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강화기 때문에. 그런데 정적 무언가를 제시해서 육해 자극을 제시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 3번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가 아니고 증가시키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자, 정적 처벌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처벌인 건데 자, 정적이니까 불쾌 자극을 제시해서 감소시키는 거겠죠. 자, 부적 처벌은 감소시키는 건데요. 무언가를 철회해서 육해 자극을 철회하니까 감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정리가 필요한 강화와 처벌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1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인지행동 모델 기출문제 많았습니다. 조금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는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